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을 정리해 본다면 지수는 반납했던 한 달이었고요. 5월은 한 키워드 화장품으로만 기억될 것 같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6월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이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전략들, 섹터별 영향력 이런 것들 점검하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채금리에 연동돼서 외국인의 수급에 뒤흔든 우리 장. 계속해서 지수는 좀 반납하는 형국이었었어요. 이제 6월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6월도 뭐 그렇게 당장 뭐가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약간 더 답답한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5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자금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말로 갈수록 사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많은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좀 빼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뭐 있겠지만 좀 많이 올랐다라는 뭐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이게 가면 갈수록 진짜 이거 하는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지금 이제 들다 보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도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가 너무 부진했죠, 사실. 네. 이게 좀 결정타를 날리면서 지수가 좀 부진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추정이긴 한데 6월 2일 날 이제 사우디 아람코 2차 공모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100억 달러 정도 이제 규모인데 결국 이 물량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갈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좀 아시아 쪽에서 일부 또 미리 좀 돈을 뺀 거 아닌가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추측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수급에 뭐 당연히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저께 좀 발표됐죠. 5월달 수출을 보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는 끄떡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하락장은 좀 이제 뭔가 새로운 좀 이제 위가 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 한국은 일단 특히 삼성전자 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부진했던 게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려면 당장 뭐가 지금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 수출 따냈다 이러면 또 분위기가 돌변하겠죠. 근데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추세 반전까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반도체 쪽을 자극할 뉴스가 있었죠. 그 내용 먼저 갔다가 애플 이슈로 가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모멘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주말 젠스당 CEO의 연설 통해 본다면 블랙웰 그리고 차세대 루빈까지 해서 쭉 앞으로의 라인업을 쫙 뽑아놨어요. 그리고 HBM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강조가 됐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다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들을 받아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미 뭐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계속 밸류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삼성전자만 혼자 좀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못 갔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 갔으면 벌써 3천 갔을 거예요, 아마 지수가.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엔 아니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삼성이 왜 여기에 들어가질 못하냐 이거를 좀 이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삼성 측에서 어쨌든 지금 뭐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승인 못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됐으면 됐다 그랬겠죠, 사실. 근데 못 받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얘기한 것처럼 HBM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출시 주기를 뭐 1년으로 이제 앞당기겠다고 했다는 건 그만큼의 HBM이 부족한데 하이닉스 혼자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품질 테스트가 통과만 된다면 뭐 삼성전자한테도 이제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저는 결국 통과될 거라 보거든요. 젠슨항 CEO가 뭐 굳이 삼성전자를 싫어할 리도 없고 굳이 뭐 트집 잡아서 그럴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근데 이제 검증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하이닉스 거를 지금 엔비디아 칩에 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칩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범용 칩이 아니에요. 맞춤형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최적화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투자자가 생각하는 시계열과 기업이 생각하는 시계열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결국엔 이 흐름을 보면 저는 뭐 시간 문제지 통과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이 투자하기 더 좋은 시점이 돼버렸거든요. 싸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언제 갈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하방은 되게 단단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들어갈지 말지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들어갈지 말지 해서 한미반도체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말고 이제 그 자회사 세메스라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 걸 지금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미가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검증이 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미께 좋으면 뭐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테스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마치 삼성이 엔비디아 입장처럼 그게 이제 테스트라는 게 결국 지금 굉장히 돈독한 그 세메스란 기업이 있는데 네.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만의 뭔가 경쟁력이 확실히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삼성의 공정과 또 맞아야 됩니다. 하이닉스 공정과 약간 다르잖아요, HBM이.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약간의 테스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한미 반도체 거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쓸 수는 있겠지만 역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도체 쪽을 또 자극할 만한 세트 쪽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 PC나 AI 폰 이런 것을 자극하는 게 또 당연히 애플에 남아있는 일정이 되겠죠.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제 6월에 주요 일정으로 2주차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주가는 되게 견조하긴 하거든요. 이제 네. 하반기엔 분명히 이제 애플이 AI 기기를 탑재할 거다. AI 기능을 기계에 넣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아마 6월 10일 날 그걸 이제 공개할 것 같고요. 근데 기대가 큰데 또 그걸 충족시켜 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애플이 지금 20억대의 기기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에 AI 기능만 들어간다면 생태계 확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I를 저는 뭐 팀쿡 CEO가 그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도 네.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AI PC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간 게 이번에 그 갤럭시 S24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PC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이제 AI PC를 공개를 했는데 결국 AI 기능이 들어간 이 PC가 앞으로 등장을 계속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뭔가 또 새로운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기업들은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다 종료가 돼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윈도우를 바꾸거나 PC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저는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AI 쪽도, 그러니까 PC 쪽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누가 뭐래도 뭐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사실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게 결국 이제 6월 10일 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애플에 좀 반격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한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하반기에 근데 이제 6월 10일 날 애플이 그 스타트를 정말 좀 잘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만 끊어준다면 하반기에 약간의 상반기하고는 좀 다른 반전도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이야 사실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고요. 기대감이 등장했으면 하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정말 다른 올해 상반기를 보냈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물론 일부는 같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최악의 지금 상황이죠. 뭐 주가는 신저가가 있고 신용 등급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네. 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수급도 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고 심지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손절하는 모습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좀 형성했던 2차 전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서 잊혀져 버린
그런 섹터가 됐는데 근데 주가 측면에선 그럴 수 있지만 산업은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없는 시대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해소하라는 좀 약간의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중국의 배터리 가격이 오를 텐데 실제로 5월 달에 배터리 뭐 여러 소재들의 중국에서 가격이 좀 반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 GM의 또 신차도 나오게 되고 또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늘고 10월에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또 4680 배터리가 LG 엔솔이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모멘텀들이 좀 약간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2차전지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잘 선정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주가들이 너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투자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위치는 맞거든요. 다만 아무거나 시간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시세를 너무 많이 기업들은 좀 피하시고 작년에 시세를 안 줬던 기업들 중에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대표 기업이 PNT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 내에서도 모멘텀이 갑자기 잡힌 기업은 그렇게 급등해 버려요. 네.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2차전지에서 내가 뭘 선택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큰 시세 난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올해 이제 작년에 못 갔던 기업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쪽에 방향을 잡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LFP랑 4680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밸류체인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못 간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잘 골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좀 선별적 대응 그리고 6월에 주목할 섹터로 또 어떤 거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저는 6월 달은 지금 이제 2650 이하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시가 좀 답답한데 요 이하에서는 천천히 이제 물론 빠지면 한 255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주가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구간은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비중을 늘려가시고 2700 이상으로 오를 때는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6월에는 이제 상반기에 너무 올랐던 그런 섹터들보다는 좀 못 올랐던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도 후공정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정 쪽이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전공정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LNG도 그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요새 부각이 많이 되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도 사실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애플에 이번에 아이패드가 나왔지만 OLED가 탑재되는데 반응들이 괜찮아서 OLED 소재 업종 그리고 결국 중국 경기나 유럽 경기 좋아지면 가전 제품이 또 잘 팔리거든요.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전회사 그리고 석유화 여기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상반기에 부진했던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섹터들 잘 들여다보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